자, 3번에 보시면 푸르름의 효과인데요. 이제 푸르름은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물리적 효과라는 거는 이제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아까 보셨듯이 공학적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해 방지라든지 방화, 방풍, 대기 정화, 기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효과인데요. 심리적 효과는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서 뭔가 이제 휴식을 하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푸르름의 심리적인 효과라고 한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물리적인 요소는 식재를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태, 색채, 질감인데요. 자, 형태라는 거는 나무의 수형에서 우리가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식재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재 설계 시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자, 형태는 지금 뭐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원추형인 경우에는 이런 주간이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죠. 그래서 형태는 장가지나 굵은 가지의 배열이라든지 방향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원추형의 형태는 주로 이런 상로, 치며, 교목들은 원추형의 수형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뭐 나구석 메타세카이아, 히말라야 시다, 가이스카 향나무 이런 이제 수종들은 원추형이고, 자, 우산형이라는 거는 자, 지금 이런 형태가 이제 우산형이죠. 우산을 펼쳐놓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말하고, 이제 낙엽하려수는 이제 이런 우산형 또는 원정형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원정형은 이런 정수리가 둥근 형태를 우리가 또 원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산형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나무들이 있고, 원정형의 경우에는 플라타나스라든지 벽오동이라든지 회화나무, 좀 이제 우리가 녹음수로 쓰는 이런 이제 큰 나무들은 이제 원정형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 평정형이 있는데요. 평정형은 정수리가 평평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생긴 모양이 또는 술잔형이다라고 해서 술잔 모양이다라고 해서 술잔형이라고도 하고 배상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니티나무, 가죽나무, 뭐 배롱나무 이런 수종들은 평정형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반구형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생긴 형태. 자, 밑에가 다간이죠.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위에가 둥근 형태, 부채살 모양으로 생긴 거를 우리가 이제 반구형 또는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 개나리, 팔손이, 병꽃나무 이런 수종들은 이제 관목 같은 경우는 이런 반구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하수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나무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버드나무 종류가 가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형을 우리가 하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식재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이런 이제 형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질감입니다. 자, 질감이라는 거는, 나무에서 느껴지는, 나무의 잎이나 꽃이나 이런 거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표면의 상태를 우리가 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감의 결정 요소를 보시면 어디에서 잎이나 꽃의 생김새에서 크기, 착색 밀도, 착색 상태에 따라서, 질감이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수목의 질감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되고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목이 거친 질감의 수종이다라는 거는 잎이 크고 이제 그런 꽃이 크거나 이런 수종을 우리가 거친 질감의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오동, 이런 태산목, 팔손이, 플라타나스의 공통점은 잎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잎이 큰 이런 수종들이 이제 거친 질감의 수목이고요. 또는 이런 꽃이 커도 아까 꽃의 어떤 크기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꽃이 커도 거친 질감이다라는 거. 자, 반면에 이런 침엽수의 경우에는 잎 자체가 부드러운 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침형의 수종들은 부드러운 질감, 고운 질감의 수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편백, 화백, 잣나무는 고운 질감의 수목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잎에 거치가 있다라는 거는 잎이 끝이 이렇게 매끈하지 않고
이렇게 돌기가 있다라는 거죠.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종들은 호랑가시나무나 목서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지에 가시가 있는 수종들은 가지에 가시가 있거나 이런 수종들은 어린이 공원에 또 식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상 식재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수종들이 뭐 이런 매자, 명자, 찔레, 탱자나무가 이제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식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그래서 비읍번에 보시면 질감을 이용한 식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질감이 어떻게 거친 곳에서 부드러운 곳으로 이동이 되도록 자, 그러면은 앞쪽에는 이런 벽오동이랑 뭐 플라타나스 같은 걸 식재를 해주고 이제 그 시선이 이동되는 쪽에다가 이런 침엽수를 식재를 하면 부드러운 질감으로 이제 이렇게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공간을 우리가 그 질감을 가지고 다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공간이 좀 이제 작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간을 가정을 했을 때 앞쪽에 거친 질감의 수종을 식재를 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아까 부드러운 질감, 자, 요렇게 식재를 했을 때 거친 질감, 중간 질감, 부드러운 질감으로 식재를 했을 때는 공간이 어때 보인다? 상대적으로 멀어 보인다. 공간이 좀 더 커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거친 질감, 앞쪽에는 부드러운 질감을 식재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공간이 다소 어때 보인다? 가까워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목의 질감을 가지고도 이제 공간감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보시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색채입니다. 색채라는 거는 강력한 뭐 호소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색채는 잎의 색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간의 색채가 뚜렷한 수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재 공부하실 때 쭉 보셨던 수종이죠. 그래서 수간의 색채, 수간의 색채가 뚜렷한 수종은 담갈색 얼룩무늬는 모과, 배롱, 노각나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록색 수피가 뭐 벽오동이나 식나무가 여기에 들어갔었고, 붉은색 수피는 소나무, 주목, 백색 수피는 자작나무, 자, 청록색 얼룩무늬 수피는 이제 이런 플라타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가지는 거 한번 쭉 보셨고요. 자, 5번째는 미적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재를 할 때는 이런 미적 기능도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통일성이라는 거는 동질성. 그래서 전체와 부분이 있으면 전체와 부분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전체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우리가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변화, 뭐 균형, 강조, 연속, 비례의 조합으로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수목을 일렬로 같은 간격으로 식재를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그 반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복은 단순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 결과적으로 뭐를 가지고 했냐면 수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미적인 효과를 달성을 했는데 나무의 형태, 색채, 질감을 가지고 형태, 색채, 질감이 같은 수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재 효과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성 달성을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같은 것들이 또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요소는 이제 반복이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균형에서는 대칭 균형, 비대칭 균형이 있고, 자, 우리가 그 색채는 경관을 시각적으로 이제 무게감을 더해주거나 균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색채와 질감의 경우에는 이런 균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거친 질감은 시각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본 플라타너스라든지 뭐 벽오동 이런 수종은 이제 무겁게 느껴지고, 침엽수의 경우에는 가볍게 느껴진다. 자, 그 다음에 강조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관목을 이렇게 식재를 하다가 주목을 하나 이렇게 식재를 하면 시각의 분기점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통일성이라는 게 좀 더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과 그리고 이제 연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라는 거. 자, 스케일은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수목도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작으면 작은 수목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큰 공간일 경우에는 큰 재료를 이용을 해서 식재를 하셔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